오는 금요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은 증인 출석 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당시 협조를 거부했던 증인들도 고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피켓을 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받을 권한도 없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측과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접수를 막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경찰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 위반에 더해서 직권 남용이고 폭력까지 곁들여졌으니 폭력 관련한 법 위반이다. 19일과 2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야당은 지난달 열린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총 6인의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 대상엔 청문회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열어주세요. 아니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지금 경찰 여러분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달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거 왜 나왔어요? 국회 정당한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인신 거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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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무집행 방해다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을 저런 현상을 또 눈앞에서 보시니까 굉장히 또 실망스러운 정치의 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고, 과연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정부 맞느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금 국민청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당연히 출석 요구서를 송달을 했고, 근데 송달을 했는데 그 안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실에 주고 나왔는데, 이게 야당 의원들이 직접 그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다시 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걸 전달한 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 무력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송달 받은 적 없다라고 하니까 나올 의무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청문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결된 마당인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적법한 청문회다. 국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탄핵 청원하면서 5가지 사유 뭡니까? 최상병 사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죠. 그리고 9.19 합의 파기 그리고 대북 확성기 이거 했다고요? 국가안보?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또 4번째 강제징용, 그리고 5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이 중에서 뭐가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거는 국회법에도 청원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안을 가지고 국회 앞에 와서
자해 공갈하는 거죠. 대통령실 앞이요? 네, 예, 대통령실 앞에 와가지고 이런 그냥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 보니까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또 와서 성명문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는데요. 받으러 나갔습니다. 받으러 나갔는데요. 받고 그냥 잘 인사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시위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운 날 고생하시지 않게 그냥 바로 받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민정 의원이 들고 오셔서 받아서 이게 방송법 관련이니까 관계 그 행정관들 모여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요. 백지 2장이 있었습니다. 백지요? 네,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백지 2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 서류의 형식도 내용도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다만 소란을 일으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받아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봤더니 실수래요. 다시 전달하겠대요. 다시 전달했는데 그 내용도 그날 그 앞에서 읽은 성명문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 날 고민정 의원 방송에 자초해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성명문이 안에 들어있었으면 기사가 많이 안 됐을 텐데 오히려 백지를 넣어서 기사가 5배 이상 나갔으니 잘 된 것 아니냐. 이게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다만 그 소란을 일으키고 싶었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었고 그걸 언론에 비춰주고 싶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되지 않는 청문회를 열어놓고 왜 오지 않느냐, 왜 받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 반국가 행위라고 봅니다. 반국가 행위요? 네. 네. 두 분 또 나가서 화해하세요? 네. 지금은 표정이 안 좋습니다. 배수진 위원님, 이 출석 요구서라는 게 저렇게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등기로 붙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수령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저기 현장에 다녀오신 분에게 취재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뭔가 좀 덜 그래 보이긴 하는데 직접 들었을 때는 저 영상보다 더 상황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로 갔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그 취재를 같이 온 그 언론인들을 무작정 못 오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으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증인 출석 요구서라는 게 지금 아까 길바닥에 그 대통령실이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온 그 모습을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 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의결안 김용현 경호처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행정관 4명에 대한 네. 그런 출석 요구서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뭡니까?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뭐 탄핵 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탄핵 발의 요청을 한 그런 청원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청문이라는 거는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서 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신들을 부를 테니 나와서 대답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는 요구서의 내용이 뭐 어디에서 일시, 장소, 그다음에 혹시 안 나왔을 때는 어떤 또 제재가 있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신문 요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인 신문 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받아야 본인이 나갔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구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받는 입장에서도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예 그냥 요구서 자체를 송달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출석 등의 죄가 있는데 고의로 불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이나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벌칙 규정까지 있는 범죄 행위거든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자행했다는 거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14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하신 청원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 좀 들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출석을 좀 해달라라는 건데 그 요구서마저 수령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 가신 분들을 저렇게 문전박대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는 거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 찬성 청원이 지금 140만 명을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넘었고요.
반대로 탄핵 반대 청원도 있습니다. 8만 명 가까이 지금 향하고 있어요. 이 마치 대결 구도가 돼버렸는데 앞으로 양쪽 다 계속 늘어나겠죠. 일단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개혁신당이 보실 때 네. 이런 증인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법적 절차를 어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없다라는 명백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윤 대통령께서 잘하신다는 이야기는 절대 못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저렇게 계속 거부하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민의에 반대되는 행위예요. 네. 하지만 청원을 가지고 이 청문회를 탄핵 관련한 것을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분이 너무 없는 게 탄핵이라는 건요. 중대한 실정법 위반 또는 헌법에 위배됐을 때나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라는 이런 공적 절차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은 그 직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권까지 제한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민원 성격의 청원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게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윤 대통령이 분명 잘못하고 있으나 이렇게 법적 절차나 이런 걸 좀 무시하면서 정치적으로만 끌어가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실제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니들 이거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빌미를 주게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내비둬도 최상병 특검 분명히 재의결도 넘어왔잖아요. 저희는 국민의힘이 이거 동의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또다시 거부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국민의 민의를 계속 반대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민주당이 좀 너무 서두른다라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마치 네. 옥수심에 사로잡혀서 사적 제재를 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의견들이 갈리기도 하고 선명하게 다들 내주셔서 이 이슈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19일, 26일 이틀간 열기로 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2차례 추진하겠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문회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넘었으니 공평하게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닙니까?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문회 개최 의결은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판결엔 승복하시기 바란다. 그 이후에는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될 리도 없고 판결 이후엔 정쟁적 억지 주장이라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고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